요즘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시나요? 집안 공기도 답답하고 괜히 마음도 무거워지고 몸도 자주 지치진 않으셨나요? 풍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보다 먼저 집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집 안에 이 5가지 물건이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운이 흐름까지 끊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에 두면 운이 좋지 않은 물건 5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마음이 무겁고 사람 관계도 이상하게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내가 요즘 운이 나빠진 건 아닌지. 그런데 풍수 전문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흐름은 집이 흐름을 따라간다. 나중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고 지나치는 물건들이 조용히 기운을 막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몸은 이유 없이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금방 지쳐버리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루가 자꾸 늘어지고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 활동하신 풍수 선생님이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흐름이 막힐 때는 집의 흐름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아둔 물건들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것들이 내 기운을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집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서랍, 오래된 상자들, 장식품들, 깨진 그릇 하나까지 그러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막힘의 물건들이 내 집에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오래 두면 기운이 새고 운이 끊기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들. 제가 느끼던 답답함의 원인이 바로 그 물건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하루의 기운을 품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 어떤 물건을 두는지, 어떤 물건을 버리는지에 따라 사람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강조해 온 말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 집에서도 익숙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아두었던 바로 그 물건들. 하지만 이 물건들이야말로 운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붙잡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은근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수에서는 그릇을 기운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물건이 아니라 집안의 흐름이 모이는 중심이라고 보죠. 그래서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은 집안 기운이 갈라지고 새어나간다는 상징으로 오래전부터 경계되어 왔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금이 간 그릇이 있는 집은 집중력과 안정감이 떨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었지만 제 경험상 정말 그렇더군요. 이상하게 집안이 불편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 관계도 사소한 이유로 틀어지기 쉬웠습니다. 실제 심리학에서도 결함이 있는 물건을 자주 보면 인간의 감정이 더 취약해지고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말하니 이 2가지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금 간 그릇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야 왜 늘 조심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릇에 금이 사라지니 제 마음의 금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시계는 풍수에서 흐름과 순환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추는 것은 곧 사람의 흐름, 일의 흐름, 운의 흐름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은 고장난 시계를 집에 두는 것을 가장 강하게 금기시합니다. 흐르는 집은 사람도 흐르지만 멈춘 집은 사람도 멈춘다는 오래된 말도 있죠. 저도 어느 날 집 안의 벽시계가 멈춰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그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유난히 추진력이 떨어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만 밀리고 몸도 마음도 늘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실제 전문가가 말하길 멈춘 시계를 계속 바라보면 사람의 뇌가 정체 상태로 인식해 활력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춘 시기를 정리하거나 수리한 순간 저는 미뤄둔 일들을 하나둘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하는 물건이 바로 시계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풍수에서는 액자와 사진을 기억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기억을 담으면 집안이 밝아지고 어두운 기억을 담으면 집안이 무거워진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 해도 너무 오래된 사진들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이 과거에 묶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과거를 많이 바라보는 집은 기운이 현재로 흐르지 않고 미래로도 가지 못한다.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선뜻 와닿지 않았지만 정리해보니 정확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좋았던 시절뿐 아니라 끝난 관계,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매일 스치듯 바라보면 마음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액자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과거의 그림자를 제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백이 생겼고 그 여백만큼 마음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환해지는 느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번째 풍수에서는 집안에 두는 상징물의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상, 동상, 돌조각, 해외에서 사온 장식품 등은 의미를 알고 들여놓으면 보호나 기운 상승의 역할을 하지만 의미를 모른 채 놓아두면 기운이 정체되거나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돌로 된 상징물은 특히 그 무게만큼 기운도 무겁게 내려앉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풍수 상담을 많이 받는 분들 중에는 집에 이유 없이 답답함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원인이 집 구석에 단단한 상징물일 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여행지에서 의미도 모른 채 사온 돌조각 하나를 거실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냥 인테리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사람이 쉽게 피곤해지고 예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을 어느 전문 강의에서 들은 후 정리하고 나니 공기가 달라진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기운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집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약봉투, 병원 기록, 검사 결과지 같은 것들은 풍수에서 병이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이와 비닐이 아니라 그 시기의 몸 상태와 감정이 함께 남아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 물건을 집안에 오래 두는 것을 특히 경계하며 병은 기록으로도 기운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병원 기록을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불안과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집안 깊숙이 쌓아두면 마음이 늘 무거워지고 활력이 떨어지며 기운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저는 약봉투를 정리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움큼 버렸을 뿐인데도 집 공기가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았던 부담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의 기억을 붙잡고 살던 마음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이 5가지 물건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운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운이 없던 것이 아니라 기운이 막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말하길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보다 먼저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 기운이 쌓여 사람이 그 흐름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의 의미가 또렷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의 작은 물건 하나가 사람 마음을 붙잡고 기운의 흐름을 막고 하루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특히 금이 간 그릇이나 멈춘 시계 같은 물건들은 눈에 보이는 결함보다 마음에 남는 결함이 더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물건을 미세한 막힘을 만드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눈에 계속 들어오면서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이 반복되면 삶의 전체 흐름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과 상징물, 약봉투 같은 물건들은 과거의 기운을 집 안에 오래 머물게 하면서 현재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과거가 머무는 집은 미래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정리를 끝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물건을 버린 만큼 마음도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기억이 빠져나가고 막혔던 부분이 풀리고 집 안 공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간이 바뀌니까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이니 삶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면 반드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번 정리를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오늘 다룬 물건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한번 꺼내서 바라봐 주세요. 그 물건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해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아까워서 버리기 애매해서 두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막혀있던 기운을 풀어주는 과정이고 내 삶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도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만큼 내일 들어올 기운도 반드시 더 커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 물건들 중 여러분 댁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물건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천천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리가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나요? 또 어떤 물건을 정리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가볍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